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실험 연구 설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실험 연구에 대해서 배웠는데, 간호와 관련된 관심 현상을 연구를 하려면은 모든 것이 다 실험 연구를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통증에 반응하는 환자의 통증 변화와 통증 강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할 때, 단지 통증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라면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통증을 유발시키는 실험 연구를 설계할 수는 없죠. 대신에 이럴 경우에는 Non-Experimental Research Design, 즉 비실험 연구를 설계해서 환자의 스스로 통증 경험의 변화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비실험 연구는 연구자가 어떤 현상을 생생하게 서술하거나 자연 발생하는 사건, 사람 혹은 상황을 탐색하거나 아니면 변수들 간의 관계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 사용됩니다. 또한 비실험 설계는 한 시점 혹은 일정 기간에 걸친 현상에 대해서 서술을 할 수가 있어요. 실험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가 조작이 되었죠. 처치를 가하거나 중재를 하거나. 하지만 비실험 연구에서 연구자가 직접 독립 변수를 조작해서 통제할 수는 없고요. 변수들 간의 관계 혹은 차이를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실험 연구의 그 종류에는 조사 연구, 상관관계 연구, 코호트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단면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비실험 연구 설계의 조사 연구 종류 중에 첫 번째 조사 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비실험 연구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광범위한 범주가 서베이 스터디예요. 이 조사 연구는 정의된 파퓰레이션, 즉 모집단으로부터 뽑은 소규모 혹은 대규모 표본들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데, 표본은 광범위할 수 있고 혹은 사람이나 기관이 될 수도 있죠. 조사 연구의 범위와 깊이는 연구 문제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조사 연구를 세분화해서 종류를 살펴보면 서술적, descriptive, 그냥 이렇게 기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ploratory, 탐색적, 이거는 뭐를 이제 탐험한다라는 뜻이고요. comparative, 한 두 그룹 정도 이상을 비교하는 그러한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조사 연구는 존재하고 있는 변수에 대한 세부적인 서술 자료를 수집하거나 현재 상황과 실물을 정당화하거나 어세스먼트 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간호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관련 문헌이나 저널을 살펴보면 연구 설계를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탐색적,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 등의 용어가 단독으로 혹은 같거나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술적 조사 연구의 예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예는 좀 어려운 예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고명숙은 간호사들이 지각하는 절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이 이들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서술적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러분들은 아직 3학년이니까 임파워먼트라는 단어를 잘 모르실 거예요. 임파워먼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다면 권능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 혼자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어떤 그 권한을 부여하고 힘을 부여하는 것을 임파워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했더니 절차 공정성이 분배 공정성에 비해서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조직에서 간호사들의 공정성 지각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절차 공정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분의 연구 결과죠. 이거를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 연구를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랬더니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절차 공정성보다 분배 공정성이 더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호 연구의 많은 문제는요, 혹은 많은 어떤 현상들은 반복 연구가 필요해요. 다양한 대상자로부터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원인적 인과관계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반복 연구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연구가 변수들 간의 차이를 조사하는 데 사용했을 때는 이제 비교조사 연구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비교조사 연구의 예 한번 봅시다. 폐경기 중년 여성을 폐경 주변기와 폐경 후기 여성으로 나누어서 이들의 건강 지각, 신체상, 성기능 및 우울을 비교하고 집단별 건강 지각, 신체상, 성기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컴패러티브 서베이 리서치를 수행했더니 폐경 후기 여성이 폐경 주변기 여성에 비해서 성기능이 유의하게 낮았고, 또 폐경 주변기 여성의 건강 지각 성기능이 34.8%의 설명력을 갖고 우울에 영향을 주었고, 폐경 후기 여성은 건강 지각 신체상이 21.7%의 설명력을 갖고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여기에서 이게 비교조사 연구다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면 비교조사 컴패러티브 서베이 리서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탐색적 조사 연구의 예를 한번 봅시다.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환자가 질병을 가지고도 만족하면서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고려되는 요인이, 즉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통증이나 어떤 통증의 성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족의 지지, 지각된 건강 상태, 건강 증진 생활 양식 및 일상생활 기능 등이 삶의 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탐험을 했다라는 거죠. 탐색적 조사 연구를 수행했더니 이 관절염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기가 지각하고 있는 건강 상태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가장 높은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건강 증진 행위, 가족 지지, 일상생활 기능, 성별, 가족 수, 통증 정도, 장애 기간, 교육 정도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 연구는 설문지나 면담을 통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조사 연구의 그 장점이 많은 양의 정보를 매우 경제적인 방법으로 대규모의 모집단으로부터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획득된 정보는 굉장히 정확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이 조사 연구에서 얻은 정보가 어떤 현실과 좀 먼 피상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정보의 깊이보다는 폭넓은 정보가 강조가 되고 있고, 조사 연구 수행하는 것은 다양한 연구 영역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적 기술이 요구가 돼요. 신뢰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표본 추출 방법이나 설문지 작성, 면담, 자료 분석 방법 등을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대규모 조사 연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많이들 하죠. 영양 실태조사라든가 노인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뭐 장애인 실태조사 이런 거를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뭐 이런 데서 그 의뢰를 해서 정부가 의뢰를 해서 정부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많이 하죠. 실태조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서베이 연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면서 해야 돼요. 두 번째, 비실험 연구 설계의 상관관계 연구입니다. 자,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correlational study라고 해서 variable,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내어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보다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연구예요. 상관관계 연구에서 연구자는 2개 혹은 그 이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조사해서 변수들이 서로 연관성 있는지를 검증하죠. 한 변수가 변화할 때 다른 변수에 대해서도 연관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들 간의 관계의 강도를 수량화하거나 혹은 특정 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보면은 포지티브, 양 혹은 네거티브 방향, 음의 방향 또한 중심적인 관심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관관계 연구를 보면 서술적 상관관계와 그 다음에 예측적 상관관계 나눌 수가 있는데 서술적 상관관계 예를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정도와 아동이 지각한 부모 자녀 애착 정도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를 수행했더니 이 연구 결과 인터넷 게임 중독과 부애착 상관관계는 자 여기서 그냥 R값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R값은 이제 통계에서 나오는 건데 마이너스 0.273이 나왔죠. 자, 모애착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292가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 자녀 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 중독 정도가 어떻게 된다?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중독도 엄마 아빠 책임이라는 거네요. 그리고 또한 굳이 아빠와 엄마를 나눈다면 모애착, 엄마의 애착이 아빠의 애착보다 부적 상관관계가 높아 모애착 정도가 부애착 정도보다 자녀 인터넷 게임 중독 정도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엄마가 더 애착 관계를 가져야지만이 자녀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반복 연구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관관계 연구 중에 하나가 예측적 상관관계예요. 자, 예측적이라고 하는 predict, 그러니까 어떤 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클락이라고 하는 학자가 뇌졸중 생존자의 SAVE의 생존자의 운동 기능, 기억력, 행위 변화와 가족 갈등을 뇌졸중 환자 회복 기간 동안에 간호제공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중심으로 조사한 예측적 상관관계 연구를 했더니 변수들 간의 관계와 선택된 변수가 간호제공자 결과 변수를 예측하는 능력을 사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변수가 검증되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뇌졸중 생존자의 회복 상태가 정신, 신체적 건강 상태를 예측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뇌졸중 생존자의 회복 상태와 정신, 신체적 건강 상태에는
어떤 예측적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연구에서 하나의 변수는 또 하나의 변수 이전에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 이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측적 상관관계도 좀 어려운 그 예가 나왔어요. 일단은 상관관계 연구의 종류에 서술적 상관관계가 있고 예측적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내서 어떤 현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관관계가 후향적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는 과거에 발생한 변수를 현재 있는 변수와 비교하는 연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그냥 그 정리를 그냥 하시고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어쨌든 상관관계 연구의 그 definition, 정의를 좀 알아두시고요. 상관관계 연구의 장단점 보면은 변수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쉽게 용이하게 조사할 수 있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문제에 관한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임상 현장에서 근거 기반 적용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evidence based 우리가 nursing, evidence based practice라고 하죠. 예를 들면은 병원에서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상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퇴원한 외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차트를 검토하고, 또 환자들 중 상처 감염으로 재입원한 환자들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 후향적 상관관계인데, 그렇다면은 퇴원하기 전에 상처 교육을 제공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어떤 상처 감염률, 상처 교육을 받은 대상자의 상처 감염으로 재입원율,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도 있고, 또 과거 거를 또 뒤져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거를 임상에서 적용을 하냐면, 퇴원하기 전에 상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드레싱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매일 와서 드레싱을 받을 수는 없어요. 물론 전문 간호사나 재택진료, 요즘 뜨고 있는 재택진료에 방문 간호사가 가서 드레싱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그 약국에서 이제 포타딘 그 면봉이라든가 포타딘 스틱 많이 팔잖아요. 포타딘 액도 팔고 H2O2도 파니까 자기 상처를 스스로 이렇게 드레싱하는 거를 교육을 하면 이 상처의 감염으로 인해서 재입원할 확률이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 교육을, 드레싱 교육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근거 기반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evidence based practice, evidence based nursing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추후 실험 연구 설계를 위한 기초로 활용이 가능하고, 또 본래 조작할 수 없는 변수들 간의 관계 조사를 위한 틀을 제공한다. 그렇다면은 단점이 있다면 관심 있는 변수를 조작하기는 좀 불가하죠. 이전 상태 그대로의 그룹을 다루기 때문에 표본 추출 절차에서 무작위화 적용이 불가하고, 따라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조작화, 대족은 무작위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차원적 연구 설계예요. Time Dimensional Research Design, 즉 시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 현재 상태뿐 아니라 한 시점에서의 현상 간의 관계와 차이점,
시간 경과에 따른 결과의 변화에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수행할 때는 시간의 범위에 주의해야 하고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료가 수집되었는가 하는 것은 모든 연구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돼요. 이러한 시차원적 연구 설계에는 첫 번째가 코호트 연구가 있고, 코호트는 전향적, 후향적으로 나누고 종단 연구, 횡단 연구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첫 번째 코호트 연구 한번 봅시다. 자, 코호트 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위험 요인과 질병 발생 간의 원인적 연관성을 명확히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Causal Association인데 여기서 코호트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말하죠. 그래서 역학적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특정 위험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선택한 후 두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 혹은 사망률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집단을 일정 기간 추적 조사하는 거예요. 만약 특정 요인에 대한 exposure, 노출이 특정 질병 발생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면 노출 집단에서의 질병 발생률이 비노출 집단의 질병 발생률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것. 이게 바로 코호트 연구입니다. 자, 그러면 코호트 연구는 전향적과 후향적으로 나눠요.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를 시작할 때 모집단을 선정해서 질병 발생을 확인할 때까지 모든 대상자들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동시에 추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원인, 위험 요인은 이미 발생했지만 결과, 질병 발생이 아직 발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서 질병이 발생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지속해서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고자 하는 강력한 연구 설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연구 설계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연구가 끝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 긴 기간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자, 모든 실험 연구는 무슨 연구일까요? 전향적 연구예요.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에 시간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선행되기 때문이고 연구자는 처치 혹은 중재를 한 후에 그 결과 혹은 효과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연구 설계에 전향적 연구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Prospective Cohort Study, 전향적 코호트 연구의 예를 한번 봅시다. 뇌손상 환자들의 회복 정도가 연령이나 성별 및 중증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향적 조사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렇다면 뇌손상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직후에 연령이나 성별, 중등도에 대한 데이터 컬렉션을 하고 또 3개월 후에 생존자를 대상으로 환자의 회복 정도를 조사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미래까지 진행을 하는 것,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longitudinal study예요. 자, 종단 연구라고 하는데 전향적 코호트 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설계예요. 같은 그룹으로부터 서로 다른 몇 개의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 수집 기간은 변화 정도에 따라서 짧을 수도 있고 또 길 수도 있어요. 이 설계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조사하는 데 유용하고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단적 조사 연구의 예를 보면은 출산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병원에서 퇴원 전, 산 후 4에서 6주, 산 후 12에서 14주의 3회에 걸쳐서 산후조리원 이용 초산모군과 산후조리원 비이용 초산모군 간의 산후 피로,
산후 우울, 양육 스트레스와 모성 정체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종단적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종단 연구 설계를 보면 시점 1부터 옵저베이션 1, 시점 2 옵저베이션 2, 시점 3 옵저베이션 3, 그 다음에 옵저베이션 4가 될 수도 있고 옵저베이션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n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같은 대상자로부터 n개의 시점에 걸쳐서 같은 변수를 n번 측정하는 것, 이런 것을 종단 연구 설계라고 하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전향적 코호트 연구 설계를 보면 자, 연구 시점이 2008년도예요. 그 다음에 2018년도, 2028년도까지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 모집단을 자, 여기서 비무작위 할당을 했어요. 흡연군에 노출된 그룹과 흡연군에 노출되지 않는 그룹. 쉽게 말해서 담배를 피는 집단과 담배를 피지 않은 집단을 2008년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 추적 조사했더니 질병이 있으면서 폐암이 있는 그룹과 질병이 없으면서 폐암이 있는 그룹, 그리고 비노출군에서 질병이 있으면서 폐암이 있는 그룹과 질병이 없으면서 폐암이 없는 그룹으로 이렇게 계속 타임 프레임을 따라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그 전향적 연구, 코호트 연구의 설계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2015년도, 2018년도나 2015년도에 과거를 거슬러서 연구를 했다. 2018년도가 현재 시점이에요. 그럼 과거를 거슬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 설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후향적 코호트 연구의 이해를 한번 봅시다. 중환자실 내에 병원성 요로 감염 실태 및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원인 균주 중 IRPA라고 하는 그러한 분자 역학적 검사를 통한 전파 경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후향적 조사 연구를 수행을 했더니 요 배양 검사상 양성 판정 환자는 입원 환자의 10.8%였고 중환자실 병원성 요로 감염률과 IRPA 감염률은 남자이면서 연령이 많을수록 응급실을 통한 입원인 경우 감염 발생까지 재원 기간이 7일 이상일수록 질병의 중증도가 높을수록 수분 섭취량이 3000cc 미만인 경우 항생제를 사용하는 기간이 길수록 도뇨 삽입 기간이 길수록 회원부 간호를 실시할수록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연구 시점이 2015년. 그렇다면 그 뒤를 어떻게 다 뒤지는 거죠. 2005년부터 2014년 사이에 모든 연구를 다 뒤져봐서 노출군과 비노출군으로 나누면서 질병이 있고 없고 질병이 있고 없고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념 분석이에요. 전향적 코호트 연구가 어떤 거고 후향적 코호트 연구의 정의가 어떤 거고 그리고 교재에서 나온 조사 연구의 예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차원적 연구 설계 중 단면 연구라고 해서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라고 해요.
한 시점에서 자료를 조사하는 연구예요. 딱 하나 그 시점을 딱 잘라서 크로스 섹셔널, 이걸 어떻게 그 하나의 시점에 들어가서 딱 자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 대상자의 특정 시점에서만의 자료를 수집한 것이죠. 여러 번 조사한 것이 아닌. 그래서 이런 것을 크로스 섹셔널 단면 연구 혹은 횡단 연구라고도 해요. 역학 분야에서는 모든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위험 요인과 질병 유무를 동시에 조사해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수를 알아내기 때문에 프리벌런스 스터디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는 단면 연구, 그 다음에 횡단 연구, 그리고 유병률 연구, 이 세 가지가 같은 뜻이에요. 이 단면 연구는 롱기튜디널 연구하고 비교할 때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연구자의 관리가 용이합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가 한 시점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즉석에서 결과 분석이 용이하고 한 시점에서 연구되니까 시간 경과에 따른 성숙과 같은 혼란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연구되고 있는 현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조사할 수 있는 연구자의 능력이 요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는 동일 대상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추적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 변화가 예측된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상실감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알아보고자 할 때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종단 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녀를 상실한 직후, 자녀를 상실한 지 6개월, 자녀를 상실한 지 1년이 되는 대상자를 모집해서 한 시점에서 상실감에 대한 단면 조사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요, 횡단적 조사 연구,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에 얘가 또 하나 나와 있어요. 국내 한국 여성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의 유방 자가검진 빈도와 유방암에 대한 건강 신념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횡단적 조사 연구를 수행했더니 이러한 연구 결과 국내 여성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여성이 유방 자가검진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방암과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민감성, 심각성, 장애성 정도는 국내 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유익성, 확신성, 건강 동기 점수는 미국 거주 한국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어떤 하나의 시점을 보는 것, 이런 게 이제 횡단적 조사 연구의 예인데, 이게 다 일반화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